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호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준비된 이야기의 대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가성비 전성시대입니다. 자, 가성비. 네. 가성비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말을요? 예, 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격 대비 성능을 네. 이제 우리는 흔히 써가지고 아는데 네. 가격 대비 성능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친절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계속 한국에 살다가 네. 잠깐 외국에 한 십몇 년 사시는 분이 모르는 거야. 이럴 수 있나? 그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안 쓰던 말들을 계속 우리가 사용했던 거지. 길지 않으면 저희한테도 맞아요. 한번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가성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했더니 댓글을 문자로 보내줘요. 가성비가 뭐야? 그래서 그건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가격 대비 성능인 제품이 짱이에요. 맞아요. 네. 설명 잘했지. 네, 쉽게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게요. 네, 근데 그 가성비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좀 현명한 소비자들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를 살 때 가성비부터 따지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들면 이제 가성비부터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네. 이만한 돈을 주고 이만한 돈 이상의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있나 없나. 맞아요. 예스 하면 클릭 똑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우는 거고. 패스하는 거. 네. 그분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훨씬 생각이 더. 드네요. 그렇지. 김영롱 이거 참 멋져요. 고맙어요. 정말 왜요? 그렇죠. 오늘 또 뭐 왜 있어요? 뭐 아직 있는 장난 거예요? 못 갔을까 몰라. 뭐 있으면 미리 말해줘요. 이따가 뭐 힘든 거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요즘에 가성비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은데 네.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사실 따져보면 해외 사례에서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거둬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도 그렇죠. 많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네. 유니클로 유니클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걸 하기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제 방 옷걸이에 이렇게 네. 빨면 걸어 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라서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딱 봤는데 셔츠 3개가 걸리는 다 유니클로예요. 그러니까 뭐 옥스포드 셔츠 하나 네. 있고요. 린넨 셔츠 하나 있고 네. 또 린넨 반팔 셔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니클로가 진짜 가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낀다는 게 네. 가격은 저렴해요. 네.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맞아요. 그리고 뭐 주말이면 세일하죠. 네. 금요일이라고 세일하죠. 여름 왔다고 세일하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싼 게 비지떡인 게 아니라 질이 어느 좋아. 정도 품질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직 상품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치. 괜찮겠다 싶었는데 제가 옷을 오래 입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유니클로에서 구매했던 옷은 지금도 입고 있어요. 네. 5, 6년 전에 구매했던 옷을 지금 입어도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치. 그럼요, 이게 그럼요. 가격과 성능에서 가격은 이미 말씀하셨고 성능까지도 네. 갖추고 있는 거. 성능에서 네.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네. 첫 번째는 히트텍이었고 히트텍. 예. 그다음에 이제 후리스였고 네. 그래서 아마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중에서 유니클로 히트텍이랑 후리스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엄청난 가성비를 네. 자랑하는데 이 가격과 함께 품질 자체가 굉장히 왜 이렇게 좋나 했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 쪽으로 유니클로에서도 많이 맡기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 공장 그냥 너희들 만들어서 들여와가 아니라 네. 섬유업계에서 종사하는 그야말로 장인들, 20년 이상 일했던 장인들을 이야. 거기에 파견시켜서 그 노하우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전수를 하고 온대요. 그러니까 품질을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중국에서 그냥 공장만 맡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질 뿐더러 네. 또 하나가 유니클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고가 없어요, 옷에. 그러네. 맞아요. 로고가 없어요. 네. 여기 안에 택 부분에만 있지 네. 바깥에는 유니클로 로고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네. 이게 어떤 제품인지 사람들이 처음에 유니클로가 아무래도 저가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표출하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네. 유니클로가 지금의 유니클로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표출하고 싶지 않은 그 심리를 잘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다 보니까 어디에 입어도 다 매칭이 돼.
예를 들어서 폴로 혹은 갭 같은 경우에는 네. 마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만하게 있어요. 예, 폴로는 막 가슴 이렇게 한쪽을 예, 예. 다 채워요. 그렇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짭퉁도 많아져요. 네. 말 다리가 다섯 네, 그냥 아니면 골프채를 들고 있달지 네, 네. 스윙을 하기 직전인데 짭퉁은 스윙을 이미 했어. 막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유니클로는 이런 짭퉁이 생겨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어느 뭐 캐주얼일 때도 입을 수 있고 약간 스포티할 때도 입을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상품군을 다변화해서 네. 약간 정장 느낌의 제품들도 많이 있다 보니 맞아요. 유니클로가 성공을 하는데 가격대는 계속해서 저가를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사실 좀 문제가 됐었던 건 지난해 유니클로가 가격을 올리면서 맞아요. 매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근데 매출이 줄어들면서 유니클로 CEO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네. 다시 가격 정책을 좀 내리겠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가성비 높은 브랜드로 유니클로를 한번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일본 여행 가면 필수 코스로 이제 자리 잡은 맞아요. 어떤 창고식 다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훨씬 이제 상품군은 많이 있습니다. 네. 연매출이 6조 원입니다. 진짜요? 6조. 이게 돈키호테라고 네. 반응을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연매출이 6조 원대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특징이요. 진짜 아무렇게나 물건을 막 쌓아놔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이면 식료품 쫙 있고 네네. 화장이면 화장 쫙 있고 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막 다 그냥 쌓아놔요. 오. 창고식으로. 네. 그래서 창고를 굳이 따로 두지 않고 아. 매장에다가 그냥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게끔. 네. 그러다 보니까 창고 운영 비용이 안 들죠. 네.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자체가 막 이렇게 복잡하다 보면 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잘 그러면 모르죠. 1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쇼핑하기 너무 힘들겠는데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 CEO는 그 반대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네. 와서 찾다가 없으면 또 눈에 띄는 거 없으면 있으면 눈에 띄는 걸 사는 거예요. 또 가져가라. 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이거 괜찮은데 또 괜찮네? 사고 네, 근데 또 가격이 저렴하네. 저렴하니까 또 사고 야. 그러다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 눈에 띄면 그거 또 사고 또 사고. 와. 그러다 보니 네. 이게 돈키호테 가면요 많은 분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쇼핑 리스트에 있는 것만 사다가 네. 이거 찾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있고 이것도 신기해 하다 보면 네.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정말 돈키호테다. 네, 이거야말로 역발상이잖아요. 역발상이네. 그러니까 어디로 그러네요. 튈지 몰라서 그리고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네. 돈키호테라고 진짜로 지은 거예요. 이야. 이름을. 네. 진짜 대단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효과적으로 매출을 계속 올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또 싸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막 부도나기 직전 회사들 네. 막 덤핑 제품들 이런 네. 거를 싹 그냥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매장 이게 형평상 깔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다 사갖고 와서 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사는 가져가. 거예요. 다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냥 구경하다가 이것도 좋네 해가지고 어. 장바구니에 놓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거의 돈키호테가 와. 필수 코스가 됐어요. 일본 여행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유럽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알디인데요. 알디.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다이소와 차이점이 있다면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 맞아요. 위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여기 알디는 신선식품 위주예요. 식품 위주. 예.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여기도 창고식으로 다 때려 박아요. 오. 그러면 이제 싸게 내놓는 거죠. 네. 그러면 사 가는 건데 이게 뭐 독일, 호주, 북미, 유럽권 지금 네.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국에서 제가 유통업체별로 시장 점유율 추이를 한번 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유통업체들은 다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네. 같은 업권에 있는 알디와 리들만큼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판들은 다 테스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네. 있는 양상이잖아요. 사실 테스코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런 네, 창고형 그럼요. 매장으로서. 그런데 여기를 지금 알디가 제쳐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야. 분위기 자체가 실제로
가격이 테스코보다 평균 한 22% 저렴하대요. 더 싸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테스코도 굉장히 싸잖아요. 저렴한데.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싸게 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쟁사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네. 알아봤더니 여기 알디에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90%가요. 예. 알디 자회사에서 나온 PB 상품이래요. PB 그러니까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PB 상품으로 하니까 이렇게 혹시 싸게 할 맛도 수가 안 있다는 붙고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 안에 매장 구성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일직선으로 물건을 다 놔요. 매장 구성을 할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아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덜 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RT 안에 점포당 품목 제품 수가요. 네. 한 1,500에서 많게는 3,000개 된다고 하거든요. 네. 테스코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만 그냥 계속 갖다 그냥, 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진열을 해놓으면 그냥 싼 거 이렇게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 가격을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여기 가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알디 야, 가서? 예. 대단하다. 어떻게 저희는 그 테스코라는 거대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와, 전혀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예. 더 저렴한 품목을 제공할 수가 있었던 거였네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담당 PD가 얘기를 해준 건데요. 예. 이 알디 있잖아요. 네. 테스코 CEO 어머니가 네. 알디 가서 빵을 산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참, 이거 신기하네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제 어머니가 한국 경제 보는 거랑 비슷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이것도 신선하네요. 야, 예. 대단합니다. 예. 아유, 정말 저는 항상 김영로 앵커 뒤에 얘기할 때마다 긴장이 팍 됩니다. 어떻게 어떤 얘기 나올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제가 뒤에 이어서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정말 긴장되네요. 아니에요. 네. 자, 저 국내 이야기 해드릴 건데 예. 그냥 뭐 기대하지 마세요. 가성비. 왜 그러세요? 아유, 정보를 네.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네네. 되는 거죠. 저는 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성비 높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딱 하나 따지자면 네. 다이소 아니겠어요? 다이소. 독보적이죠. 네. 저는 근데 이 다이소가 매출액은 급하게 올라갔다.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사실 그 뒷면에 혹시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일단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소비자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그때부터 돈 벌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을 제가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직접 비교를. 그러면 매출액은 분명히 최근 들어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1조 원을. 네. 돈키호테의 뭐 어우. 규모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영업이익이 물론 2013년에 좀 적자로 전환되기도 했었어요. 이거 세금 문제 때문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현재 843억까지 뭐야? 빠르게 올라왔죠. 매출이 1년에 1,000억씩 늘어나네요. 그러니까요. 10%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게다가 영업이익도 지금 2009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네. 세금 한번 해결하고 나니까 560억.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발전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뭐야? 그 집에서 네. 뭐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직접 좀 그 가계부를 쓰면서 좀 가게를 운영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와이프가 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때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뭐 못난이 사과가 있는 거예요. 못난사가 혹시 아세요? 못난이사 떨어진 거. 낙과. 아니면 좀 흠집 난 사과. 네, 맞아요. 저는 처음에 못난이 사과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모양이 좀 웃기게 생긴 사과를 따로 상품으로 만들었나 싶었는데 사과를 제가 매일 먹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제가 저거. 몸 키운다고 예. 그 야채와 쿨가이인 거 모르시죠? 어. 쿨가이였었어요. 그 사진을 준비할 걸 그랬네. 그게 더 중요한데. 조금 흠집 나고 저런 사과를 먹었다. 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었어야 네. 됐어요. 네. 근데 과일이 너무 비싸니까 못난이 사과를 사 먹으니까 가격 저렴하죠. 어차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만 이렇게 파내면 상한 되니까. 게 아니라 그치, 그냥 그치. 흠집이 조금 난 네, 것이었기 네. 때문에
먹으면 어차피 똑같아서 이 못난이 사과를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무엇이 달라졌냐면 못난이 사과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쇼핑몰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나 혼자만 겪었었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이제 정말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 같다. 네. 원단이 사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네. 제 처가 아침 밥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양배추를 주거든요. 네. 못난이 양배추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야. 그러니까 제품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지 않는 나머지들을 그렇죠. 파는 거예요. 아 특히 이런 그런 거 과일 많아요. 어떨까요?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사과는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네. 레몬은 직접 대접하진 그렇지 않잖아요. 않지. 네. 어우, 시원. 평론가님 오셨어요? 어우, 시원. 저 레몬 좀 드세요. 어우, 이렇게 안 시원. 하니까 네. 굳이 외형이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레몬은 뭐 담가 먹거나 어떤 뭐 조미료를 사용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흠집난 레몬들도 그렇게 잘 팔린대요. 네. 못난이 레몬. 못난이 레몬 이런 것도 잘 팔리고. 네. 자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워낙 커피가 비싸잖아요. 네. 커피가 비싸죠. 네. 생과일 주스 비싸고. 생과일 비싸면 더 비싸. 원래 비싼 거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그쵸, 나오는 아시죠? 거 보면 나 뭐 얘기할 줄 알아. 네, 다 나 아실 거예요. 네. 그거. 네, 네. 그거. 말해요. 네. 주씨, 주변 사람이. 주씨. 네, 물론 주씨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른 데랑 비슷한 생과일 주스 혹은 아니면 진짜 생과일을 갈아서 설탕도 안 넣고 만드는데 와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해. 네. 아, 크기가 커. 아, 크기도 일단 크지. 1리터. 네. 물론 뭐 750ml라고는 하는데 크기도 크고. 그 지난 주말에 네. 그 제 딸 아이하고 지나가다가 주씨가 있길래 네. 그냥 주씨 그 뭐 이렇게 주스 뭐 이런 네. 거 보다는데 딸아이가 저거 마시고 싶대요. 갔더니만 싸. 싸요. 다른 데보다 훨씬 싸. 네, 맞아요. 1,5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비싸봐요. 3,800원. 3,800원. 네네, 그렇게 맞아요. 했는데 이따만하게 했는데 다 못 마셨어요. 배불러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싸서 야, 이게 되네? 이게 네. 가능하네?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씨와 백다방도 사실 커피를 백다방. 굉장히 저렴하게 네, 판매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 사례를 들고 나온 이유가 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이 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대기업들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만 잘 쓰고 아까 알디도 물론 큰 규모의 그런 기업이긴 하겠지만 네. 머리만 잘 쓰니까 다른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주씨라는 기업도 작게 시작했는데 머리를 잘 쓰니까 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네. 브랜드 프리미엄만 어느 정도 포기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 값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 가지고도 그럼. 브랜드 때문에 비싸게 파는 거다. 뭐 네. 붙이고 뭐 붙이기 다른 거야. 네, 가격이. 맞아요, 맞아요. 이것만 좀 포기를 하면 네. 정말 싸게 그것도 소비자들의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씨 배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박리담이죠, 박리담에. 그렇지. 네. 뭐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네. 요즘에 리퍼브 제품 많이 이용하는 거 아시죠? 리퍼브. 리퍼브 제품.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이라 재활용. 말하자면 대신 그냥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던 중고 제품을 한번 수리를 해서 거의 새 것처럼 만들어서 네.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게 리퍼브 제품인데 네. 예전에 원래 리퍼브 제품이 처음 막 흥행하기 시작했던 게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 아이폰이 너무 비싸고 네. 아이폰은 사실 리퍼브 제품을 공식적으로 공급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아이폰을 리퍼브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냉장고, 뭐 가전제품, 가구, 기체, 가구. TV, 가구 가릴 것 없이 리퍼브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퍼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기업에서 딱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걸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규모를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봤더니 지난해에 보니까 전년 대비 리퍼브 제품의 매출이 49% 와, 나왔대요. 49%? 네. 야, 전체 트렌드가 딱 보이는구나. 정말 그렇죠. 보이죠. 정말 보이죠. 거기에다가 그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13년에 68% 증가했고 예. 2014년에 50%, 2015년에 49%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정말. 맞아요. 저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제가 책을 많이 읽게 생겼죠. 네. 나 순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미안해요. 내가 말을 못했어요. 저 사실 책 되게 좋아하는데 네. 책을 사다 보면은 굳이 내가 이 책을 새 책을 사야 되나 싶은 게 있어요. 한 번 읽고
그만 버려도 되는 책들도 꽤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 알라딘 중고 서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저희가요? 네, 강남역 쪽에. 강남, 종로 가릴 것 없이 네.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많이 있어요. 생겼어요. 예, 예. 예전에는 3군데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신촌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만약에 18,000원짜리 책을 중고책으로 사면은 한 1,800원에도 살 수는 있어요. 네. 게다가 여기에서 절대 내가 책을 판매하고 싶을 때 팔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요? 해리포터 시리즈. 아.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다들 책을 샀다가 다 여기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더 이상 해리포터 시리즈는 받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새 책도 거의 절반 이상 저렴하게 살 수가 네, 있어서 네. 뭐 책이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지 새 그치. 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고 서점 알라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 중고 뭐 사이트 네. 중고 서점 사이트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가 더 자세해. 왜냐하면은 그 다른 그 기존 그 사이트보다 더 자세하고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줘야 네. 더 잘 팔리거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 서점 사이트를 자주 갑니다. 자주 네. 가서 어떤 책,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전에 이렇게 히트쳤던 책이 네. 나왔나 계속 클릭하고 있거든. 네. 나오면 잽싸게요. 네. 집어갔는데 근데 싸요. 새 거고. 중고 서점 온라인 서점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배송료를 받아요. 아, 그렇지. 아, 배송료. 그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중고책으로 해서 9,000원으로 나왔어요. 네. 배송료 더하면 2,500원. 11,500원이 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은 못 그치. 사고 네. 오래된 책들. 오래된 네, 책. 맞아요. 그렇게 사기도 해요. 오케이. 네, 아유. 이거 봐요. 저희 김영롱 앵커 뒤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고 서점 제가 좀 더 네.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중고 서점도 저는 진짜 좋다고 보는 게 중고 서점에 진짜 중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새 책에 새 준하는 책도 책도 있어요. 그거는 네. 원래 정가보다 그렇게 크게 싸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읽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예. 저는요 예. 책이 많이 이렇게 굽혀진 달지 네. 그러니까 많이 펴진 자국이 있달지 네. 안에 뭐가 묻어 있달지 네. 접혀 있으면 안 삽니다. 안 사고. 아, 그런데 중고 서점이 좋은 게 뭐냐면요. 예. 접혀 있잖아요. 네. 하나라도 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3, 가격이 4천 원씩 뚝뚝 뚝뚝 떨어져요.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접힌 거 뭐 묻은 거 괜찮아 네. 하면 진짜 그럼 3, 4천 그치. 원에 살 수 있고요. 맞아요. 나는 이것까진 포기 못 하겠는데 아. 정가 주기는 좀 아까워라고 하면 한 8, 9천 원 주고 네. 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중고 서점이 이게 사람 심리를 진짜 잘 이용해서 이렇게 잘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아, 이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시네. 와, 진짜. 우리 네. 감독님도 막 웃으시는데. 감독님도. 와, 저희 이제 이야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내가 할 얘기를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야.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성비 대비 트렌드를 얘기하잖아요. 네. 트렌드 얘기하는데 이미 구체적인 디테일한 건 다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전 큰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네, 잡아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IMF 직전까지 정말 잘 살았어요. 맞아요. 네. 그 왜 토요일이면 어딘가 떠나가야 되고 그럼요. 위켄드 그 일 많이 한 당신 떠나라 막 이러잖아요. 울산 지역에서는 지나다니는 난리 동네 나- 개도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밀고 밀고 다닌다고. 네,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근데 그와 비슷했던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 네. 1989년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본은 일본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잘 나갔던 전후 분기 쇼와 시기. 이게 1926년부터 1989년까지래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 터지기 직전까지. 네. 엄청나게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야.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IMF 터지기 전까지. 그러다가 폭망한 거지. 예. 네. 두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폭망했고 네. 부동산 네, 버블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폭망 과정에 있는 거고 네. 이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전에 그렇게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았잖아요. 네. 뭐 프리미엄급으로만 사야 되고 새 걸 사야 되고 네. 그때 중고 안 됐단 말이야. 맞아요. 예? 중고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중고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 다 하류 마케팅이에요. 하류 마케팅.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야. 네. 가성비 대비 가성비가 되게 좋고 네. 품질도 좋은데 대체적으로 예전처럼 흥청망청 쓰지 않는다는 거지. 어찌 보면 하루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더 알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효율적인 그럼 걸 수도 효율적인 있는 거지.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불황을 견디는 힘이다라고 해서 경제적 위기와 불황이 사람의 선호도를 바꾸고요. 네. 그리고 온갖 경험을 통해서 프리미엄에서 하루로 흘러 내려가는 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 지갑을 엽니다.
맞아요. 부럽죠. 만족하면 아, 지갑을 네. 열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만족의 기준이 어디냐면 나야 나. 나한테 있는 거야. 네. 이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뭐 누구 눈치 봐가지고 막 이거 안 하고 네. 예? 저가 마케팅을 한다 해서 싸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만족하면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의식주 3가지 한마디씩만 할게요. 네. 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옷, 네. 유니클로,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가게 싸잖아. 뭐 명품 안 입어도 된다는 거지. 맞아요. 명품 선호하긴 하지만 있으면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옷. 두 번째, 식. 밥 먹는 먹는 거. 거. 예. 나를 위한 것이라면 먹는 것에 아끼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맞아요. 뭐 건강해야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때 먹어야지. 그러세요. 네. 네. 엔겔 지수 엄청 높아요. 그래요. 예,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누가 보면 저 연봉 한 1억 받는 줄 안다고 진짜 먹는 거에 엄청 쓰거든요. 자, 세 번째, 공간. 네. 공간. 자, 내 공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주택 구입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취업도 어려지고, 여러 사회 복지, 굉장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2017년 앞으로 트렌드는 지금까지 되어가는 거. 네. 소유해서 주거로. 이거 내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내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나다. 의식주 다만 봐도 방금 말씀하셨던 거 가성비 그거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맞아요. 자, 꿈 있는데 주저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그리고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고 이게 앞으로 2017년의 트렌드로 바뀔 것이다. 아. 트렌드다. 예. 이야. 아싸. 자, 최 평가님께서 우리 방송에 오셔서 자리를 참 많이 펴셨어요. 네. 네. 자, 이번에도 한번 자리를 펴봤어요. 돗자리 폈어요. 아, 돗자리를 네. 폈다고요? 아, 돗자리 근데 폈어요. 저는 오늘도 참 감탄을 하게 되는 네. 게 예. 참 저희도 어쨌거나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평론가님이 얘기를 하면 뭔가 더 전문적이게 그러니까. 네.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여기선 전문적인 이야기 잘하죠. 여기서 웃긴 이야기 되게 잘하죠. 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유, 진행 잘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나다. 네. 아, 중요한 건 나다. 결국. 그렇지. 네, 결국은 그 저의- 프라이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결론 직설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저 먼저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저가의 소비 추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실 좀 좋게 보였어요. 뭐냐면, 팍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 맞아. 그래서 제 결론은 팍팍한 삶 속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게 해주는 소비 트렌드가 지금이 아닐까. 야.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네. 그리고 네. 남들 눈도 눈치 많이 많이 봤지. 봤었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팍팍해지긴 했어도 네. 만족도는 또 높아지기도 했겠다 싶네요. 네. 아유, 만회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제 결론 직설은 초심을 잃지 말자로 해봤는데요. 초심? 네. 우리가 기업들 지금까지 뭐 저가 마케팅이랄지 하류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도 CEO 입장에서 나도 한번 고급진 거 해보고 싶고 고급진 거. 그러니까요. 프리미엄 한번 해보고 싶어. 네. 지금까지 매출 잘 났으니까 네. 이 돈 모아서 네. 한번 뭔가 나도 한번. 뭔가 맞아요. 브랜드를 크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잘 되는 경우가 기업이 별로 많지 없어. 않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면 이 초심 잃지 말고 쭉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결론 직설 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네. 전문적이지 않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역시 아, 그래서 맞죠? 나구나 나. 맞아. 나야 네. 나. 이게 트렌드다. 이게 트렌드로 2017년 갈 겁니다. 돗자리 깝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있으신가 보네요. 얘기해도 돼요? 네. 돗자리 하니까 우리 옛날에 먹방 할 때 네. 이제 곧 있으면 코코넛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아직까지 없어서 소식이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2017년, 하겠습니다. 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저희 결론 직설까지 했습니다. 경제 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